네, 오늘은 특히나 국내 예정된 이벤트가 참 많은 날이기 때문에 챙겨보셔야 할 뉴스와 이슈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슈앤뉴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제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던 방산업종 관련주는 하락하고 반대로 남북 경협주는 상승하는 기현상마저 일어났습니다. 증권주들이 코스피 상승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재정절벽 우려 속에도 호조를 나타내는 등 내년 상반기 투자 심리가 개선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에 육박하면서 투자자들이 현물을 직접 사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자 선물과 상장지수 펀드 등 대체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ETF는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싸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올 한 해 주가가 치솟았던 주요 정치 테마주들이 12월 들어 연일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임원들도 보유 지분을 매도하는 등 대선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들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로지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어제죠. 이 장중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예전을 생각해보면 이런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시장이 참 크게 출렁였었는데 어제는 네. 거의 다른 방향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상승세를 맞습니다. 이어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북한 리스크보다는요, 옵션 만기일 그리고 FOMC 회의에 좀 더 촉각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예정된 북한 리스크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불확실성 해소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일단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금 통계치를 좀 가지고 왔는데 2006년도 7월 달에 대포동 유호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0.47%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0월 달에 핵실험을 한다는 소식에는요, 더욱더 크게 하락했죠. 2.4%가 하락했는 모습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1.1%가 상승하는 모습,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요. 그리고 2012년 4월 달이었죠. 미사일 발사 소식에 1.2%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안정되어지게 조금 투자를 할 때부터 좀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학습 효과라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듣기자마자 장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꺾이는 모습 나타냈거든요. 하지만 장 마감 때까지 다시금 올려주면서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크게 미동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면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점 자체가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너무 좀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회성 단발 이벤트로 끝났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리스크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혹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다시 다른 방향을 조금 더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확률이니까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정된 리스크였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난 다음에 항상 일어났던 일처럼 그렇게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투자 심리가
70% 넘게 차지하죠. 그만큼 만약에 순매수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무리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런 일이 크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 북한발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때마다 다르죠. CBC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신다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 자체는 숏텀보다는 롱텀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 옵션 만기일까지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월물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는 생각하에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경우거든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PR 가치로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매겨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일이 되지 않는 한요.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년의 준비는 항상 그래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주식에 대해서 올인이라든지 몰빵은 하지 마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발 리스크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몰빵이라고 하셨죠. 올인하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요. 조금씩 상황을 보셔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꼼꼼하게 따져가시면서 상황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최근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중에서 오늘은 증권업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증권업종 그간 조정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의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 반등 좀 의미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의미가 있으니까 상승을 했겠죠, 일단은. 예, 그만큼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조금 탈피하는 신호로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권주가 상승을 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따져보시면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 자체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올리게 되죠.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라든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화랑장이 돼야지 잘 가는 우상향 패턴을 그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 모멘텀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이슈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일단 2011년 8월 달에 같이 한번 보시면 유럽에 재무 위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섹터는 금융업종 섹터였습니다. 그만큼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금융, 그리고 보험주, 그리고 지금 증권주까지 상당히 큰 폭락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 거는 그만큼 외국의 어느 정도의 해외 글로벌 이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12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의 재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체제 자체가 출범을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 금융 합의를 했었고요. 합의를 도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대두될 만한 악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FOMC 회의가 오늘 어차피 발표가 됐으니까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은 재정 절벽 이슈란 말이죠. 하지만 경기 지표가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와중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지금은 바닥 모멘텀을 지날 때가 됐다고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적인 이슈를 따졌을 때도 큰 악재 자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권업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재무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만큼 증권업종이 지금 달려간다는 말은 코스피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어제 순매수 기조로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경기 방어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구별 없이 골고른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전반적인 어느 정도 상승세 자체가 지금은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리스크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거래 대금이 침체기에 있고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가 좀 감소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모멘텀 찾기 힘들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리스크 부분이 여전히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주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지금 실적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군들이 아니죠.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작용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수급에는 당연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의 전략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 매수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줄을지언정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모멘텀 자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한 번씩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증권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종목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왔었는데요. 지금 한번 보니까 우리 투자증권이 조금 눈에 띕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재계 3위죠. 그래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핫토픽으로 항상 꼽히는 경우인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는 다른 여타의 증권, 중소형 증권주보다는 여타의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뒤질지 모른지언정 대신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죠. 불확실한 시장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주식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항상 대형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